여러분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그럼 어제 저녁은 무엇을 드셨나요?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즉 우리의 식습관은 노년의 삶의 질과 길이를 좌우합니다. 과학자들은 장수하고 있는 장수인들을 연구해 알아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식습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식습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장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들어보시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선사하는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잘 몰랐던 장수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식습관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띠 풀고 먹지 마라. 무슨 말이냐고요?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는 과식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리띠를 풀고 먹는다는 표현은 배가 너무 불러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음식을 계속 섭취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습관은 위가 늘어나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이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항상 80%만 배가 찼을 때 멈추는 소식의 습관을 가지세요. 이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식사 전후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접시를 사용해 보세요. 작은 접시는 음식을 적은 양으로 담게 하여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시각적으로도 접시가 가득 차 보이게 하여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위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과식을 예방하려면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식사하면 자신도 모르게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식사에만 집중하며 천천히 씹고 맛을 음미하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평소 과식 습관이 있던 80대 박영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처럼 많이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작은 접시를 사용하고 천천히 씹으면서 식사량을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특히 식사 중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호흡하며 먹는 습관이 과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니 배부름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며 식사에만 집중하기 위해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소화도 잘 되고 속쓰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과식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결과 박 할머니는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건강도 회복하셨고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도 건강한 식사 습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몰랐어요. 라며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셨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은 위와 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 효율을 높여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경험을 본보기 삼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저것 다 먹지 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저것 다 먹지 말라는 말은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한 끼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영양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함께 먹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빠르게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해 드릴 테니 식사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제품과 고기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와 같은 산성 과일과 감자와 같은 전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를 먹은 후 수박을 섭취하면 높은 수분 함량이 소화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시원한 과일을 찾게 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이를 무와 함께 섭취하면 오이에서 생성되는 효소가 무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오이를 먼저 식초에 무치면 좋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는 두 재료를 함께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조합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영양 흡수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 이러한 조합을 피하세요. 만약 이러한 예시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번 새로운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음식의 조합이 잘못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선택 시 각 음식의 성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같은 음식은 고칼로리, 저영양 식품으로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선택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식사 시간을 피하라. 우리 몸은 각자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시계를 무시한 채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고 대사 리듬을 깨뜨려 만성 피로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화롭게 만들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지나치게 느껴 폭식을 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간식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이 장수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식사의 즐거움도 더해지고 사회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소화 효율이 높아져 면역 체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식사는 몸이 언제 에너지를 얻을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된 식사를 하면 신체는 이를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체내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식사 시간을 계획할 때 간단한 타이머를 활용하거나 일정한 시간에 알람을 설정하면 더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 낮 동안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간단한 아침이라도 꼭 챙겨 드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하루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설탕과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마라.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당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단 음료나 디저트를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섭취하시고 디저트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설탕 섭취를 줄이면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과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맛이 풍부한 바나나나 딸기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설탕이 포함된 간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나 오렌지를 추가하면 비타민C를 보충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할 때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면 설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단순히 단맛을 제공할 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제공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작은 대체 방법이 건강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설탕이 포함된 음료 대신 허브차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더불어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면 단맛을 제공하면서도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알룰로스라는 대체당도 있으니 잘 찾아보고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적은 단맛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작은 양의 설탕 대체물을 사용하다가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세요.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금을 지나치게 먹지 마라. 설탕과 마찬가지로 소금 또한 과하게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선호하거나 가공식품과 장아찌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음식의 간을 약하게 하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 풍미를 더해보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바질이나 오레가노 같은 허브는 음식을 맛있게 하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 됩니다. 75세 최순덕 할머니는 장아찌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허브로 요리하는 습관을 통해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또한 짠맛을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더할 수 있는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의 짠맛을 줄이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점차 입맛이 적응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저염식을 시도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되고 건강을 위한 팀워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식단 개선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소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맛을 더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세요. 가공식품의 소금 함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급적 자연 상태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요리의 본연의 맛을 더욱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급하게 먹지 마라. 급하게 식사를 하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씹지 않으면 음식물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입당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영상을 다 본 후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몇 번씩 씹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20번 이상을 씹으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음식을 오래 씹어 식사를 천천히 하면 뇌가 배부름 신호를 인지할 시간을 가지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시간을 명상처럼 활용해 음식의 질감과 맛을 음미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는 과정에서 침이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고 이는 음식물의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중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즐기세요. 이는 단순히 식사를 천천히 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도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습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식사 시간을 늘리면서 작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은 식사 후 소화기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가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일곱 번째,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지 마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체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변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중에는 과도한 물 섭취를 피하되 하루 중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카페인이 많은 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이나 허브차가 더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 섭취를 촉진하기 위해 매일 일정량의 물을 마시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등으로 나눠 섭취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영식 할아버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분 섭취를 늘리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셨습니다. 또한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를 잊지 않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거나 물에 약간의 레몬즙을 추가해 맛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을 마시는 것이 더욱 즐거워지고 자연스럽게 하루 수분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수분 섭취량을 기록하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기본적인 습관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약 3.7리터, 성인 여성은 약 2.7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음식과 음료를 통해 얻는 모든 수분을 포함한 양이기 때문에 물로 직접 섭취해야 하는 양은 개인의 식습관과 활동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중요하며 신체 활동량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수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식습관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허리띠 풀고 먹지 않기, 이것저것 다 먹지 말기, 불규칙한 식사 시간 피하기, 설탕 섭취 줄이기, 소금 과다 섭취 피하기, 급하게 먹지 않기, 그리고 수분 섭취 소홀히 하지 않기까지. 이 모든 습관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개선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식습관 변화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문에서 기다린 지혜를 전해요.